사디칸 미나상 한량 윤태원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제가 배낭여행을 안전하게 만드는 비법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좀 배낭여행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저만의 템을 알려주면서 What's in my bag이라고 하죠. 요즘 애들 말로 하울이라고도 하나요? 그런 걸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사실 원래 계획은 여기 바닥에 캐리어가 보이면서 꺼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집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아유 뭐 인생이라는 게 될 대로 되는 게 없네요. 아무튼 바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랩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랩이란 게 뭐냐, 이렇게 줄인데 뭔가 기중품에 연결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트랩을 요거는 방콕에서 직접 현지 공수했습니다. 요렇게 핸드폰에 끼워가지고 요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매치기 위험해서 굉장히 안전해졌어요. 물론 좀 넥스트랩은 부끄러운 감이 있기 때문에 핸드 스트랩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한국에서 핸드 스트랩을 사고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부끄럽지 않나, 넥스트랩은. 그리고 이렇게 저는 주로 워낙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들고 다니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카메라에도 스트랩을 해놓고 총 4개 가지고 다니는 스트랩을 좀 호들갑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스트랩이 진짜 굉장히 좀 많이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중품 도난 사고의 대부분을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트랩을 끼고 있을 때 정말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추천드립니다. 든든함이 있어요. 국밥 같은 든든함. 다음은 여권을 비롯한 ID 카드입니다. 배낭여행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신원을 파악하게 할 수 있는 ID 카드는 필수겠죠. 실제로 관광지에서도 ID 카드를 줘야 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ID 카드를 챙기고 다니는 건 필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은 선크림입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선크림 없이 돌아다녔다가는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지고 피부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바르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자물쇠입니다. 이거 보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방에 자물쇠를 차고 다녔어요. 실제로 가방을 앞으로 메거나 뭔가 가방을 열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모든 가방에 이렇게 자물쇠를 적어놨고, 그러다 보면 되게 안전해지겠죠. 이것도 스트랩이랑 사실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모든 곳에 스트랩과 자물쇠를 착용하기, 그리고 웬만하면 핸드 스트랩을 할 것. 넥스트랩은 좀 부끄럽다. 다음은 샤워기 필터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제가 아직도 돌아와서도 제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관계로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막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호들갑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토피를 겪고 있어가지고 챙겨봤고요. 어쨌든 자기 병과 맞춰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툴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기 필터 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워낙 든든하고 좋잖아요. 혹시나 하는 걱정도 줄일 수 있고 샤워기 필터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까매지긴 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물입니다. 물. 사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물이 막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않고 들었지만 양치를 할 때는 웬만하면 생수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은 챙겨 다니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이 그냥 걸어 다니다가는 정말 탈수나 고열으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좀 챙겨서 중간중간마다 수분 섭취를 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음료를 파는 곳이나 수분 섭취가 가능했던 곳이 많았지만, 앙코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넓고 유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고 엄청 많이 걸어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항상 여분의 물은 챙겨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많이 덥습니다. 동남아. 다음은 상비 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편두통을 자주 겪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약을 챙겨둘 수 있게끔 카메라 가방에 늘 챙겨 다녔고요. 또 현지에서도 약을 구할 수는 있지만 약이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대비해서 상비약은 항상 챙겨두는 것이 좋고, 또 한국과 음식 환경이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물갈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물갈이 약을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사님한테 가면 알아서 다 말해주면 다 주더라고요. 자신의 병과 맞춰서 상비약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약, 비염이 있어서 비염약, 아토피가 있어서 아토피약, 또 배탈 날까봐 물갈이약, 편두통약. 오씨, 너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진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앓고 있는 모든 병에 갖가지 맞춤형 약을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현지 옷입니다. 이게 뭐가 꿀템 안전하게 만드냐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여행 콘텐츠를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아르헨티나를 갔을 때 메시 유니폼을 입고 있다거나, 뭔가 멕시코를 갔을 때 멕시코 전통 모자나 의상 같은 게 있다면, 이게 뭔가 현지인들한테 호감을 사거나 진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 그냥 그런 걸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가끔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여행 유튜브 분들도 위험한 곳을 갈 때 그런 현지 스킨들을 사가지고 좀 호감작을 하는 게 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이런 옷들을 입고 나니까 현지인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많은 다양한 안전한 템이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걸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해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으로 안전함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챙겨주니까 많이 챙겨가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오와리.